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투피엠 김영롱입니다. 안신아 앵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불확실성이 약간 재부각이 되면서 우리 양시장 오랜만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약간의 조정, 큰 폭은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코스피는 한 2주 반 만에 저희가 보는 파란불이고 와, 그때 당시에 1960선이었으니까 이제 2090까지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한 번- 2100선 목전에 또 두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 번쯤은 좀 소화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지수가 상승하면 ETF 산 것도 아닌데 왜 괜히 뿌듯함이 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하락이 또 아쉬운 마음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자, 2시입니다. 아침에 난 채기, 손실로 인한 피해 뭐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천연소화제 여기 있습니다. 투피엠과 함께 하시면서 채기 가시고 또 활기찬 오후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투피엠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참 많은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헬릭스미스도 있고 돼지열병, 예, 돼지열병도 김포도 의심 그러게요. 신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확진까지 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좀 네. 더 이상 확진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제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하나하나 내용들 볼까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네. 것부터 볼까요? 그들의 선택, 옆에 계신 그 키워드 제일 궁금한데요. 누가 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사실 지난주까지는 불확실성 완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불확실성들이 재부각이 됐었거든요.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수급 주체들이 과연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 외국인과 연기금인데 연기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실 연준위원들끼리 좀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재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덕분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들 과연 오늘은 어떨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시장을 또한 견조하게 이끌어줬었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느덧 22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수 물량도 5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연기금에 계속해서 베팅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연기금의 매수 유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어떤 종목 사는지도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기금이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연 모멘텀인데 사실 이게 뚜렷해졌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투자 전략으로 녹여도 되나라는 의문도 좀 들게 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임박한 것 같습니다. 모멘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한 건데 북미 정상회담도 곁들여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 어떤 관련주가 엮여서 또 부각이 될 것인가, 수혜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일 것 같은데요. 지뢰 제거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언급했었던 철도 관련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개성공단 등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매수하고 뉴스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심리로 관련주들 지금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뻔한 얘기지만 대부분이 뚜렷한 실적보다는 뉴스, 스케줄, 이슈 등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남북 경협주 안에서 어떤 섹터로 매기가 쏠릴지 이거 역시 궁금해집니다. 경협주 같은 경우에 실적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또 어느 쪽에 관심 가져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 키워드는 우리가 뭘 잊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사실 지난 8거래일 동안에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8거래일이나요? 예, 꽤 하다 많이 보니까 올랐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근본적인 거 근데 오늘 뉴스가 터졌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참 잘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상승 탄력이 아주 가팔랐는데
오늘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분식회계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위함인데 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그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도 현재 6%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워낙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악재가 나온 김에 한번 쉬어가자 일 수도 있고 이런 악재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그래서 내일 흐름과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아있는데 열어볼까요? 저는 이거 아예 감이 안 와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세요. 지난주부터 원자력 발전 테마주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전까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뭐 관련주들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R&D 예산 지원 정책 모멘텀을 발표를 하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중동에 원전을 건설을 할 수 있겠다라는 보도도 전해지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각각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5.76%까지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지속될 테마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얼마 정도 갈 테마인지까지 한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별로 시장 정리해봤고요. 이 속에서 생겨나는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이 언급하는 분야가 남북 경협 섹터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경협하겠다, 콕 집어주면 더 좋긴 할 텐데요. 뭐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미리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안에서도 핵심 섹터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수혜가 일어날 이 섹터는 바로 이제 관광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가 이제 관광 쪽이겠죠. 따라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명승지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아난티나 아니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런 개발 사업권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난티의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에 골프장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보되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하실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좀 변동성도 클 수 있는 거라 뉴스만 한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주까지 참 잘 오르다가 이제 압수수색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 좀 꺾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이제 삼성물산 등을 비롯해서 검찰이 삼성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항소를 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불법적인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같이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떨어지게 되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법 이익에 의해서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 환매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 유입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들이 불거질 때마다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이런 전체적 이슈 때문에 상당 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이슈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에서 관심에서 좀 제외되는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탈원전 이슈도 있고 일어서는 원전 관련주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다 배당 관련 메리트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자 시점 관련해서요. 지금이 사모하는 시기일까요? 네, 이제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하는 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출 위주의 중소 원전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력에 대한 발전일 뿐이지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과 그런 부분에서는 테마성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R&D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전 KPS가 해외 수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 KPS의 경우에는 3분기 earning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배당 이익률에 대해서도 한 4, 5%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떻게 모멘텀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중동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샬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원전 개발에 대한 한전 KPS와 한국전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좀 한국전력과 한전 KPS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KPS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인데요. 불확실성이 다시 좀 재부각되다 보니까 외국인은 오늘장에서는 이제 팝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 이거 보고 그래도 우리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매수 관점으로 좀 달려들어도 될지 여기에 대한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연기금의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수가 밀리는 것을 방어할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 도움이 없이는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적 관점에서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사케다의 뼈로 13개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13개째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V자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13개째에서는 상당 부분 고점 부근에 대한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는 기술적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응집의 단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주 정도에서는 좀 조정을 준다고 하면 일단 10월 정도의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든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ECB에 대한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도 한 차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밀릴 때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특히 대형주와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반도체, 장비, OLED 정도의 섹터들을 좀 유망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듣다 보면 이제 슬슬 과열이라는 단어도 귀에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 좀 쉬었다 가자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